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줬을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는 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25일이었는데 네네. 연기가 된 거죠. 네네. 사실 뭐 19일 날 갑자기 충수가 터져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관계로 변호인 측이 재판에 직접 참석 어렵다.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한 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별 일이 없다면 사실 예정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러블리 이나님께서 신청해주신 진주의 난 괜찮아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약간 흥얼흥얼거리겠죠.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약간 노래방 버전의 약간 네. 흥겨운 노래인 것 같아서 월요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워낙 좀 힘들고 어렵병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난 괜찮아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그 강산혜 씨의 오. 후회하고 있다며 모든 걸 잊어버려 막 이러면서 저 많이 들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네. 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임재범님의 비상을 힘들 때마다 노래방에서 들으면 임재범님 노래 참 힘든데 남들한테 들려주진 않고 혼자 듣기만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곡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신청곡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의 기분을 확 좀 바꿀 수 있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이사나님이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축구 때문에 저희가 결방한다는 걸 공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내부장가요? 저도 10분 전에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아 진짜. 저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한일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단독 중계 많이 응원해 주세요. MBC 고 본방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의 옷도 어떻게 입고 나올지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거의 퀴즈처럼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요. 신청곡 관련돼서도 내일은 팝이 나올까, 막 가요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눠주고 계십니다. 와, 심태선님은 주말까지 프리데스크를 하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프리초대석으로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프리 초대석은 기획 취재팀의 김세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팀을 옮기셨네요. 유통팀에 있다가 기획 취재부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원래 유통장인 김세진 기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제 기획 취재팀의 김세진 기자라고. 하는 일 비슷하고요. 월급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 네이버 포털 별점 그리고 배민의 리뷰 관련해서 아주 집중 취재를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이라든지 뭐 배달앱들의 이제 수수료 체계,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와서 뭐 수수료 체계, 과금 체계를 조금 바꿔온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현장에 가보면 가장 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수수료가 1번, 그다음에 2번이 사실은 별점인가 리뷰거든요. 뭐 그동안 쭉 뭐 잠깐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뭐 진상 리뷰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리포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네이버 별점을 굉장히 맹신하는 타입이거든요. 꼭 맛집 찾아갈 때 별점을 보고 맛 있냐, 맛 없냐를 판단하고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이버가 이 별점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네, 일단은 뭐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굉장히 이제 그 허점이 많다. 그래서 그 리뷰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게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별점의 힘이 이제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말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작년 2018년 말 아니에요? 19년 말입니다. 19년 말에 시작해서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1억 이제 리뷰가 이제 쌓였거든요. 굉장히 크게 빨리 이제 성장한 거고. 포털의 힘이네요. 그렇죠.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이제 일단 60%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랑 연동이 돼 있는데 네이버 지도가 우리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영수증 리뷰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하면 50원씩 주거든요. 네이버 페이. 그리고 첫 번째 하면 뭐 500원도 주고. 그래서 사실 쏠쏠하네요. 그렇죠. 싸우면. 부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거를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원동력이 돼서 굉장히 빨리 리뷰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우 아나운서는 남겨봤어요? 저 영수증 리뷰는 안 남겨보고 그냥 별은 그냥 남겨줬어요. 그냥 남겨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쌓이나요? 돈이? 그런 건 안 쌓아요? 그건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5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원래 시작한 취지는 이렇게 잘 안 가본데 잘 모르는 맛집이라든지 식당의 리뷰를 보는 거를 참고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신뢰도도 영수증 첨부하니까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너무도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구글도 하고 있고 다른 지도를 가진 업체들은 이미 다 별점 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제 후발주자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수증 리뷰를 통해서 내돈내산, 진성 리뷰를 하겠다. 우리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리뷰의 어쨌든 신뢰성을 키우는 거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 건데 일단 지도 앱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다음에 스마트폰 발달하고 비대면 이제 세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이걸 이제 검색하는 비율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 별점을 보고 다들 음식점을 찾아가는 상황이 되면서 이것의 이제 별점의 그 중요도가 사실은 한 2년간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가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요거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보도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우리 동물병원은 평소 하루 20-30명이던 손님이 어느 날 갑자기 5명으로 줄었습니다. 초진 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하지? 알고 보니 원인은 네이버 별점. 1점짜리 최하점이 달리면서 손님이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1점이 나온 영수증 정보를 클릭해보니 자기네 병원이 아닌 치킨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악성 리뷰를 작성을 한 거가 보여서 아니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이 영수증 자체부터 일단은 저희 병원 영수증이 아닌 거예요. 치킨 영수증. 뿐만 아니라 2점, 3점 별점도 줄줄이 달려 영수증 리뷰를 확인해보니 엉뚱한 정형외과에다 서울 아닌 부산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출처 모를 리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제 있는 병원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1년 전 문을 연 이 베트남 음식점도 한순간에 가게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아이디로 2점짜리 별 6개가 일제히 달리면서 다음 날부터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제가 그날 근무를 매장에서 실제로 했고 그날 6번 오신 손님은 없었거든요. 업주들에겐 영수증 원본도 공개해주지 않아 이 업주는 영문도 모른 채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영수증 보게 누르면 그냥 사업자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뭘 시켰는지 몇 시에 왔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리뷰 관리도 버거운 판에 네이버 허위 별점에 시달리느라 피가 마른다고 말합니다. 허위 리뷰가 주로 새벽에 달리는 탓에 인천의 음식점주는 밤을 새다시피 하며 한 달에 허위 리뷰 70건을 찾아내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업무가 돼버렸어요. 검증을 해야 되고 증거 자료를 다 캡처를 한다거나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70건이 넘는 거를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리뷰에 관해서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마벨TV님, 식당 하시는 분들 별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계가 걸린 것인데요. 네. 라고 해주셨고요. 네. 짜장면 집에다가 생닭사진 찍어서 리뷰 1점 폭탄 테러한 분 처벌 달게 받게 해주세요. 제발 올리셨어요. 네이버 리뷰에 빈종이를 찍어도 인식이 되더라고. 예, 침청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예, 별점제도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영업방해로 코코님, 이명기님 남겨주셨어요. 네네. 진짜 내돈내산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성 리뷰를 위해서 영수증 리뷰를 시작한 건데 이게 그냥 막 아무거나 찍어도 인증이 되고 지금 이런 사태인 건가요? 네, 이게 허위 리뷰나 리뷰 테러 뭐 이런 진상 리뷰를 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 리뷰를 이제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영수증 인증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도에도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는 영수증을 어떻게 인증하고 있는 걸까? 네이버 측은 소비자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첨단 문자 인식 프로그램인 OCR이 진짜인지를 판독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영수증에서 결제 날짜를 지워도 통과, 전화번호와 가맹점 번호를 지워도 통과돼 실제 영수증으로 인식됐고 영수증을 반만 찍는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마음대로 써넣어 채우기만 하면 통과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영수증이 아닌 제가 직접 이런 빈 종이에 글자를 써서 영수증으로 인식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써도 마찬가지. 영수증으로 인식돼 가짜 별점을 남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네. 저렇게 손으로 쓴 것도 그냥 인식이 된다는 게 이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글씨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흘렸었는데. 흘렸었는데. 예. 아니 근데 무슨 필터 시스템이나 뭐 인증하는 무슨 기술이 있으니까 저걸 도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화면에도 좀 나왔는데 영수증 매칭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근데 여기 적용되는 기술은 OCR이라고 광학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냥 시체말로 그냥 그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글자만 빼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수증 매칭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해서 영수증을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영수증 매칭이라고 거기를 누르면 거기서 그 스캔한 게 여기 이제 정보가 뜨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아니잖아요. 뭐 닭집으로 돼 있고 병원인데 이러면 이제 네이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워달라고. 그럼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본을 확인해보고 그게 리뷰가 맞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면 삭제해줄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동물병원 영수증을 하나 구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냥 연필로 날짜만 지웠어요. 그 허위 영수증이죠. 그걸 가지고 그 동물병원에서 하지도 않는 거북이를 진료를 받았다고, 거북이 진료를 받았는데 너무 느렸다라고 해서 별점을 안 좋게 달라고 이제 올렸어요. 당연히 이제 원장은 그게 이제 우리 영수증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북이를 진료를 안 보니까. 그렇죠. 개만 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지워달라고 했는데 딱 나흘째 이제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허위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리뷰가 올라간 게 우리 영수증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것도 한 차례 검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리뷰가 진짜 이제 리뷰처럼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병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전 거북이도 없는데. 예.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이요. 그렇죠. 거북이. 네네네. 네. 그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영수증 인증 시스템 자체가 네.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제대로 개발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네이버의 그 광학 인식 프로그램, OCR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예, 실제로 2018년도에 세계에 대해서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폰에 다 있는데 네네. 네이버 그 OCR 인식을 하는 그 앱을 따로 이렇게 켜보시면 굉장히 인식이 잘 돼요. 저는 그 번역할 때부터 번역할 때, 외국어 번역할 때 그냥 쓰인 문서를 그대로 하면 글자로 인식해서 바꿔주거든요. 엄청 잘 돼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잘 되는데 왜 영수증만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것도 미스테리네요. 그렇죠. 내가 글자 쓴 것까지 영수증으로 인식할 정도니까 이것은 이제 기술력에 비해서 왜 영수증 인증은 이렇게 쉽게 해놨지 혹은 허술하게 해놨지라는 의문이 사실 들잖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가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그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저한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해놨다 세팅을. 근데 그건 절대 공개를 안 하겠죠.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 안 하죠. 근데 이제 결과만 보면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왜 손으로 쓴 영수증도 통과가 되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의문이 사실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사실은 이제 주장에 해당되는 말인데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그렇죠. 예. 이 이제 어플을 씀에 너무 이제 단계가 많거나 영수증 인증을 이제 어렵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쓰겠죠. 네. 그러면 리뷰 참여를 안 합니다. 몇 단계를 더 누르고 하면 한 번에 딱 찍었을 때 짱 돼갖고 올라가야지 이제 리뷰를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리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로서 어쨌든 리뷰 수를 확보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이제 미스매칭되는 기술이 적용된 게 아닌가. 약간 좀 약간 쉽게 인증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좀 리뷰 수를 또 확보하려는 그런 게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기술력은 좋은데 비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허술한 틈을 노려서 조작도 가능해지고 또 이거를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별점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돈이거든요. 이 별점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리뷰 대행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이 별점이 떨어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별점이 떨어지기만 하면 잽싸게 전해갖고 사장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보시고 예. 경기도 고양시의 한 김밥집. 네이버에 1점짜리 별점이 달린 다음 날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뷰 조작 업체였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리뷰를 삭제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좋은 리뷰를 뭐 달아줄 수 있겠다고도 하고요. 이런 연락을 받은 자영업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똑같이 전화가 오죠. 요즘 힘드시죠? 라고. 요즘 뭐 순위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내일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 인터넷에는 영수증 없이 리뷰를 조작해준다는 업체가 넘쳐납니다. 3만 원이에요. 하루에 20개에서 30개씩. 적게 하는 데는 2개. 이렇다 보니 SNS를 통해 영수증을 사고 팔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가라로 찍으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결제 취소한 영수증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별점은 돈 주고 사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변질이 되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저희 이제 보도하는 날 사실은 이 네이버 별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폐지하고 그 태그 클라우드라고 이게 이제 이 태그 클라우드라고 요새 보면 많이 언급되는 글자를 좀 크게 보여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남기시면 거기서 많이 언급되는 달다, 뭐 좀 짜다 이런 게 많이 오면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점을 없애고. 네, 그래서 이제 별점을 없애기로 한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다. 사실은 이 보도가 결정적인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 안 되겠네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죠. 왜냐면 바로 나가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지적이 있어왔고 이 네이버가 자기 이제 회사가 워낙 큰 회사고 이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이버 안에서도 이것을 잘못 가져갔다가는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걸 알고 아마 이제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전체 이쪽에 이제 앱 비즈니스에서 그 별점 제도를 없앤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색다른 시도인 거예요.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영수증 리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적했던 게 영수증 인증이 허술하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집에서 실제로 매출과 이 사람의 영수증을 교차 검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무리 OCR을 열심히 해서 잘 이렇게 한다 그래도 허위 리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서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죠. 교차 인증 자체가 일일이 포스기를 다 해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내돈내산 영수증 리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점은 앞으로 네이버가 좀 뭐 개선하겠다. 뭐 이 정도 입장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사실 리뷰 관련된 문제는 예전부터 뭐 기사로도 많이 접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정말 많은 분들 쓰시는 배달의 민족, 노지필 기자는 안 쓰지만 이 배달의 민족 별점 관련해서도 뭐 사장님들의 황당한 대처, 또 진상 리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별점과 리뷰의 사실 국내에서 원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키는 사람의 거의 62% 정도가 60% 정도 되는 숫자가 리뷰랑 별점에 의해서 주문을 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뷰나 별점으로 인해서 그 가게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로 갑질도 가능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공격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또 보도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 사례를 좀 보고 가시죠. 지난달 구미의 한 식당에 걸려온 항의 전화.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돼지갈비 조림이 아닌데 이건 뭐죠? 죄송해요. 그거 그냥 드세요. 다시 드릴게요. 식당 주인이 주문서를 확인한 결과 음식은 주문대로 맡겨 나갔고 주인은 고객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이번엔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갈치조림으로 교환을 좀 해주세요. 교환이 안 돼요. 저희들이 그 갈비 나갔는 거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 버리겠다고요. 리뷰 남길게요. 이 배달앱엔 이 집은 최악이다. 16,000원이 아까운 건 처음이라는 리뷰와 함께 별 1개가 달렸습니다. 이 고객이 또 다른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쓴 메모는 후기 밥. 밥을 무료로 주면 리뷰를 잘 써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은 공짜 밥을 받아 먹은 뒤 1점을 줬고 음식점 측이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자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니 했어야 되고 댓글 다는 것 갖고 하지 말라고. 너의 가게를 짓밟아주고 싶거든. 꼭 그래줄게. 이처럼 별점이나 리뷰를 무기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별점 거지가 한둘이 아니지만 음식점들은 묵묵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달리면은 그날 매출의 30에서 40%를 하라고 해요. 진짜로 안 들어옵니다. 별점은 이제 엉뚱한 목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떡볶이집 주인 김모 씨. 개업 3일째 되던 날 배달앱에 1, 2점 별점과 함께 고기는 뻑뻑해서 먹을 수 없고 머리카락도 나왔다는 리뷰가 달렸습니다. 초반에 오픈했을 때 이제 별점 테러를 하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주문이 뚝 떨어져 괴롭던 차에 배달기사가 인근 다른 떡볶이집에서 그 리뷰를 쓴 것 같다고 알려줬고 댓글로 당신 정체와 업소를 알고 있다고 쓰자마자 악성 리뷰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말에도 한 번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자고요. 리뷰창 들어갈 때도 지금 손이 떨려서 요즘에 가족이 타고 달려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주무신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분들에겐 정말 이게 생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나왔던 그 폭언을 퍼부었던 배민 이용자는 그 배민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맛이 없다 뭐 이런 걸 남길 수는 있는데 그 맛이 없다는 데 대해서 뭐 좀 서운하다든지 뭐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이분이 이제 전화해서 폭언을 이제 퍼붓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이분의 이제 그 전화 통화를 막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내가 그 정도 가스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그 정도 깠으면 대충 숙이고 나와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무슨 뭐 재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걸 보면 이 리뷰가 익명성에서 감춰져서 익명성으로 있으면서 이 가게를 내 별점이나 리뷰로 엎어뜨릴 수 있다라는 아까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게를 짓밟아 주겠다고.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가서 밥 먹어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저희가 이 방송에는 출연을 못했지만 동대문구의 한 그 이제 업자분을 만나는데 거기 동대문구가 치킨집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네. 이분이 새 치킨집을 냈는데 내자마자 3점 잇따라 맞았어요. 그게 이제 동종업계 테러로 의심되는데 근데 3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왜냐면 3점이 깔리잖아요. 그럼 주문이 안 들어와요. 이게 악순환이 돼서 주문이 안에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막 뭐를 올려서 이제 다른 좋은 리뷰를 깔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3개월 만에 치킨집을 접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돈과 노력을 그렇죠. 들였을 텐데 별점 3점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동종업계 간의 이제 테러의 이제 수단으로 쓰이거든요. 그 주로 이제 사례에서 보면 새벽에 한 3, 4시쯤 딱 들어와서 짜자작 달아요. 1점을 탁탁탁탁 2개를.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문을 안 시키니까 1점이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녁 장사가 되게 피크다 저 집이. 그럼 오후 6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연달아 1점을 달고 9시에 또 삭제를 해요. 요걸 한 3, 4일 하면 기본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초창기에 이제 밟아버리는. 이게 왜 가능하냐? 별점과 리뷰 시스템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보호해줄 수단은 굉장히 적다. 강력한 만큼.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배민은 이걸 뭐 바꾸거나 보완할 만한 무슨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이버는 지금 평점을 어쨌든 그 평점을 없애기로 한 거잖아요. 일단 이제 네이버는 그 평점을 없애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민은 이 시스템을 지금 건드릴 생각이 없다. 다만 뭐 개선책을 좀 알아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냐면
이 배달의 민족 앱은 양면 시장이라고 고객도 고객이고 이 수수료를 주는 자영업자도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앱이 속성상 되게 빨리 클려 그러면 한쪽만 엄청 잘해주면 돼요. 한쪽만. 그러면 이쪽에서 막 유입이 되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알아서 들어오거든요. 물매 겨자 먹기로 그렇죠. 어쨌든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청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한쪽의 이익만을 이게 되게 이제 보호해주는 형태로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 배민이 AI를 직접 만들어서 그 돈 주고 사는 좋은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평점 올리려고 그런 건 다 잡아내서 거기는 다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악성 리뷰 이런 건 또 자기네들이 관여를 안 하거든요. 별로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이 좋으려면 쉽게 리뷰를 남기고 이 리뷰가 이제 진짜 리뷰냐, 내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리뷰와 별점의 힘은 너무 크다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네. 그 별점 리뷰가 가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이게 있어서 맛있는 집을 또 고를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리뷰 보고 배민 시키니까요. 근데 그러면 원래 전제가 이 리뷰가 굉장히 내돈내산, 내돈내산으로 이제 뭐 어떤 업주에 영향 없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다 리뷰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 리뷰 이벤트라는 게 사실 뭐냐면 뭐 하나 껴줄 테니까 잘 써줘야죠. 5점 줘, 그렇죠. 뭐 잘 써줘. 이런 거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떡볶이는 5점, 뭐는 5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뷰를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리뷰 이벤트를 누구나 다 해요. 전 업주들이. 그럼 일단은 리뷰가 오염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리뷰 이벤트도 자기가 이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사실은 큰 가게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기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돈 내서 리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때 6개월 만에 다 없어져요. 그럼 6개월 뒤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내 가게 좋자고 하는 거지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는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리뷰 이벤트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누가 좋냐? 결국 배민만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니까. 그렇죠. PRB를 대신 내주고 열심히 혼자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앱의 이용률은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지만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이 자영업자들이다, 음식 점주들이다, 라는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아까도 나왔지만 이렇게 힘든데 사실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뭐 배민 쪽에서 별로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배민에서도 사실은 이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사실 작년부터 뭐 국회에 모여서 뭐 이제 가맹점 협의회, 배민,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인사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몇 번 했어요. 네. 쿠팡 이런 데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도 이제 뱀이 좀 크니까 들어와서 논의를 했는데,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캠페인을 열심히 하겠다, 나쁜 글을 달지 마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났어요. 리뷰는 양보를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건들지 말라는 거고, 가장 핵심은 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외국에서는 우버 아시죠? 우버. 우버. 자동차. 네네. 우버는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버도 손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진상 손님은 얘가 엄청 진상이었다라고 남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평균적으로 한 4.8, 5점 만점인데 4.8 밑으로 고객이 받잖아요. 그럼 매칭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되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나쁜 이제 어뷰징하는 이제 드라이버가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시스템상 이 고객에 대한 별점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플랫폼에 참여하는 수수료를 내는 사람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이제 어떠한 고객이 이제 진상 고객이라든지 이건 너무나 진상 고객 이런 사람들한테도 별점을 상대적으로 매기게 해서, 우리 가게는 맛이 없는데 왜 1점을 주면서 계속 시켜,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사례에서도 커피집인데 1점을
계속 주면서 계속 시켜요. 보통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맛이 너무 맛있습니다라고 해서 1점을 또 주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어뷰징이잖아요. 근데 맛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묘하게 막 맛을 뭐 엄청나게 줬지만 1점. 막 이렇게 그럼 맛이 없으면 사실 안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그런 명백한 이제 어뷰징이나 이런 거는 자영업자들에게 거부할 권리를 줘야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까 난 이 서비스를 이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 댓글로도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이혜성님도 쌍방울 평가 좋다. YK님, EHK님 다 합리적이네. KJJ님은 진상은 댓글에 진상 달리고 좋다고. 네네네.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별점 하나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게를 하나로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파워풀한 거를 이렇게 쉽게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고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영업자들을 이제 이 케어하지 않는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자영업자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악성, 장사꾼, 진상 리뷰를 그 걸러낼 방어 장치는 고민하면 있다. 그리고 배민 시스템상 그냥 그 안에서 UX 바꾸는 거는 금방이에요. 다만 할 의지가 있느냐인 건데 자기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랑 수수료는 이 앱을 돌아가게 하는 코어거든요. 이게 이제 리뷰가 있어야지 아 이거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앱 이용률이 높아지겠지라는 이 두 톱니바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보호를 제대로 해줘라. 그렇죠. 돈만큼만큼.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네. 손해라님이 쎄 빠지게 장사해도 배민 깃발값 수수료 빼면 헛장사라고. 그 분노의 댓글. 수수료가 높다라는. 네. 이한두님은 MBC 뉴스는 별점 100개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속보 하나 나오는데 김세진 기자 별점 1점이라는데요. 신고할 거야. 자, 오늘 기획실팀의 김세진 기자가 별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 풀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악성 별점의 주인공 고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정말 진상 게스트군요. 다들 운명을 눈치챘어요. 3분 카레 가기. 아니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빨리 일어나라고 난리 났는데 채팅창 뭐라고 뛰어났으면 좀 보셔야지. 5천 분이 보시고 지금 막 일어나고. 같은 얘기를 누가 한 3분 동안 하더라고 막판에. 아 나 정말. 오늘 근데 굉장히 패션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제가 어제 동묘시장 갔다 왔잖아요. 가죽 조끼 사러 갔는데 가죽지가 없더라고요. 이거 약간 라이더 자켓 같기도 하고. 무슨 심하게 되는 거야. 아 저 진상 게스트야. 아 나 정말. 어뷰징 게스트네, 어뷰징 게스트. 그래가지고 가죽기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가게 그 사장님이 아저씨를 위한 옷이 준비돼 있습니다. 저한테 이걸 딱 입히더라고요. 이거 입으시라고. 35,000원 줬죠. 더 싸게. 더 싸게. 괜찮은데요? 너무 기분 좋게 샀는데 문제는 작년에 제가 5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거를. 그쵸? 그때 바가지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가 됐는데 아무튼 뭐 김세진 기자는 당분간 출연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단독을 해도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이 상황 몇 번째 대자비냐고 피카번정님이. 네. 그 저기 아무튼 뭐 빨리 들어갈게요. 네. 자 오늘 저희는 또 묵직한 단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데스크는 어떻게 된 게 그 에피타이저는 한 번도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무조건 토마호크. 꼭 스테이크로 시작을 해. 첫 시작을. 근데 오늘도 경제팀이 준비했는데요. 그 LH의 정관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건축사무소에 LH 직원들이 이렇게 전직 직원들이 이렇게 이직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 소리도 막 나.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LH에서 설계 공모를 한 것 중에 한 85%가 LH 전직 전관들이 있는 설계사무소가 가져간 거예요. 85%.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계를 심사할 때 7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명은 LH 내부 직원인 거예요. 2명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잘 꼬드기면 그분들이 이제 분위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사무소의 설계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먹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칩부터 뽑아는 뭘 것 같아요. 칩은. 칩은 뭐죠? 칩 뭐 유심 칩은 아니고
그 설계 심사위원들한테 이렇게 뭐 현금도 전달이 되고 뭐 이러나 봐요. 근데 차 안에서 보통 주는데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그 메모리 카드를 빼는 거예요. 와. 증거 안 남기려고. 철저하네 진짜. 저희가 이걸 되게 좀 입체적으로 취재를 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42초 남았잖아. 김세진 어디 갔어 김세진. 아 나 정말 하루 다뤘는데 지금. 자 자막만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65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오늘 신규 확진이 415명인데 지역 전파가 심상치 않아요. 네. 특히 그 남아공하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고요. 자 선거판이 지금 내곡동 땅하고 도쿄 아파트 얘기가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박영선 후보한테 도쿄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아줌마라고. 그래서 기자가 그거 부적절한 말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파트 없는 아저씨다라고 웃었대는데 그게 과연 답이 무슨 답인지 모르겠어요. 네, 돈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집이 아직 없으신가 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민어의 벽돌 슬쩍 끼워 넣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사 술접대를 기소한 이후에 재판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왜 안 열리는지 저희가 집중 취재 M에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김세진 기자는 하여튼 뭐 제가 따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만 살펴봐도 꼭 본방을 봐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